안녕하세요. 오늘은 잭 슈웨거의 시장의 마법사들 시리즈에 등장한 59명을 한 줄로 세워보겠습니다. 다만 이 순위는 투자 실력이나 미래 수익률, 도덕성, 투자 추천을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운용 규모와 업계 대중의 인지도를 함께 비교한 결과예요. 자료 기준일은 2026년 7월 18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큰 트레이더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볼게요. 규모와 인지도는 꼭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멀로 트라우트, 존 벤더, 조 비디크는 실제로 큰 자금을 다루고 좋은 성과를 냈지만 대중 노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대로 윌리엄 오닐, 마크 미너비니, 리처드 데니스는 직접 운용한 돈보다 책과 교육, 실험을 통해 훨씬 큰 영향력을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단순히 누가 돈이 많았나가 아니라 누가 자본과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확장했느냐입니다. 여기서 비교가 자주 꼬입니다. 첫째는 고객 돈인 AUM, 둘째는 회사나 파트너의 자기 자본, 셋째는 레버리지가 포함된 명목 포지션이나 거래량, 넷째는 회사에 벌어준 누적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제프 야스의 개인 재산, 브라이언 갤버 회사의 총자산, 톰 볼드윈의 하루 채권 선물 명목 거래액, 빌 립슈츠가 살로몬에 벌어준 이익은 모두 큰 숫자예요. 하지만 이것을 전부 AUM이라고 부르면 서로 다른 숫자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순위에서는 이 네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점수는 공개된 대표 또는 최대 운용 규모를 60%, 업계 대중의 인지도와 역사적 영향력을 40%로 반영했습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검증된 AUM과 회사 규모를 먼저 사용했고요. 그 자료가 없을 때만 자기 계좌, 누적이익, 시장 점유율을 보조지표로 썼습니다. 또 13F의 롱 포지션, 폼 D 누적 판매액, 회사 매각가, 개인 재산, 명목 거래액은 AUM으로 자동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회사가 커졌다고 해서 은퇴했거나 사망한 창업자가 그 자금을 지금도 직접 운용한다고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1위는 레이 달리오입니다. 브리지와터는 2011년 말 약 1,200억 달러를 운용했고 이후 1,300억에서 1,600억 달러 수준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2위 데이비드 쇼는 2026년 6월 투자 약정 자본이 1,000억 달러를 넘었다고 공식 발표했죠. 3위 스티브 코엔은 약 507억 달러를 운용하는 포인 72의 회장, CEO, 공동 CIO를 맡고 있습니다. 4위 마이클 플랫은 외부 투자자 자금을 반환한 뒤 거대한 자기자본 프랍 조직으로 전환했고 5위 제프 야스의 SIG는 고객 AUM보다 시장 조성과 옵션 트레이딩 조직의 규모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차트에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표 규모만 따로 넣었습니다. 달리오 1,200억 달러 이상, 쇼 2,000억 달러 이상, 코엔 507억 달러, 플랫 350억 달러 이상, 폴 튜더 존스 약 150억 달러, 드러켄 밀러 120억 달러 이상입니다. 다만 동일한 기준일의 현재 AUM을 비교한 차트는 아니며 역사적 대표값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프 야스는 억지로 차트에 넣지 않았고 그린블라트의 13매크 롱 포지션도 AUM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크다고 해서 곧바로 같은 종류의 규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6위 폴 튜더 존스는 투돌의 역사적 AUM 약 150억 달러와 1987년 블랙 먼데이 대응으로 글로벌 매크로의 상징이 됐습니다. 7위 드러켄 밀러는 듀기스네 종료 당시 120억 달러 이상을 운용했습니다. 약 30년간 연평균 30%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연간 손실이 없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8위 브루스 코브너의 캑스트는 120억에서 140억 달러 규모였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살피는 위험 관리로 유명합니다. 9위 그린블라트는 13매크 수치보다 마법의 공식과 교육의 영향력이 크고 10위 드리하우스는 현재 회사 AUM을 고인의 직접 운용액으로 보지 않고 조직과 철학의 유산으로 평가했습니다. 11위 마이클 스타인하트는 최고 AUM이 약 44억 달러였고 현대 헤지펀드의 원형을 보여주었습니다. Variant Perception 개념으로도 유명하죠. 12위 마틴 테일러는 넵스키아이를 2천만 달러에서 70억 달러 이상으로 키웠고 13위 콤오션은 코메시에서
약 60억 달러를 운용했습니다. 14위 제프레이 우드리프와 15위 톰 클로거스도 각각 약 50억 달러급 조직을 만들었지만 대중에게는 덜 알려졌습니다. 16위 멀로 트라우트는 40세에 은퇴할 당시 약 30억 달러를 운용했고 낮은 낙폭과 높은 수익률을 유지했습니다. 이 구간은 대중적 명성보다 실제 운용 규모가 더 큰 인물들입니다. 17위 짐 로저스는 퀀텀 공동운용 당시 확인 가능한 운용자금 규모보다 글로벌 투자와 원자재 사이클을 대중화한 영향력이 더 큽니다. 18위 레리 하이트는 민트를 10억 달러급 CTA로 키우며 손실 제한과 분산을 기관 시스템으로 확장했습니다. 19위 에드워드 소프는 수억 달러 규모를 운용했지만 시장 중립과 전환사채 차익 거래, 개량 투자의 토대를 만들었죠. 20위 제이미 메이는 약 13억 2천만 달러의 운용 규모와 빅쇼트의 상징성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21위 오닐, 22위 갤버, 23위 립슈츠, 24위 데니스, 25위 베네딕트도 각각 교육, 전자거래 인프라, 외환 성과, 터틀 실험, 초단기 위험 관리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26위 스티브 클락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6억 달러 이상을 운용했고 2008년에도 플러스 수익을 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17위 마이클 마스터스의 2025년 규제 AUM은 약 8억 460만 달러입니다. 28위 톰 바소는 트랜스탯을 약 6억 달러까지 키웠고 자동화와 심리적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29위 에크하르트는 수억 달러 규모의 시스템 운용 경력과 터틀 공동 창시자로서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30위 에멧 오큐머스의 2026년 규제 AUM은 약 4억 9,200만 달러입니다. 31위 블레어 헐의 회사 매각가 5억 3,100만 달러는 AUM이 아니며 32위 조 리치도 CRT 전체 성과를 개인에게 모두 귀속하지 않았습니다. 33위 존 벤더는 자기 펀드의 수억 달러와 퀀툼의 별도 자금까지 맡았지만 대외 노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34위 스콧 램지의 운용 규모는 약 2억 9억 100만 달러, 35위 조 비디크의 규제 AUM은 약 1억 5,270만 달러입니다. 36위 버디 플래처는 초기의 대형 거래와 이후 발생한 파산 법적 분쟁을 분리해 평가했고요. 37위 스튜어트 월터는 1인 운용사에서 1억 5천만 달러를 운용하며 8년간 연평균 총수익률 약 115%를 기록했습니다. 38위 엘바이스는 전략 수용력을 지키기 위해 자금 유입을 제한했고 39위 마커스와 40위 세이코타는 각각 개인 계좌 성장과 컴퓨터 추세 추종의 출발점으로 평가했습니다. 41위 마크 미너비니는 AUM이 비공개지만 두 차례의 미국 투자 선수권과 베스트셀러를 통해 개인 투자자 성장주 분야에서 강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42위 마크 쿡은 1992년 563.8센트를 1993년 302센트리 대회 성과와 고유 지표가 있고요. 43위 빅터 스페란데오와 44 사위린다 라시케는 공개 AUM보다 저술과 교육의 영향력이 큽니다. 45위 톰 볼드윈은 하루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채권 선물을 거래했지만 그 명목액을 계정 자본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46위 케빈 달리, 47위 마티 슈워츠, 48위 랜디 맥케이는 소형 전략과 개인 계좌의 장기 복리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49위 마크 리치는 CRT 공동 창업자이며 유명 원자재업자 마크 리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50위 스티브 왓스는 최고 AUM이 비공개고 51위 게리 빌펠트는 기관급 선물 포지션이 확인되지만 자기 자본 규모는 불명확합니다. 52위 토니 살리반은 70개월 연속으로 매월 1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냈습니다. 53위 발로디마스는 프랍 조직 안에서 큰 손익을 기록했지만 개인 배정 자본은 비공개입니다. 54위 데이나 갈란테는 20억 달러 공동 운용 경력과 1천만 달러 독립 계좌를 구분했습니다. 55위 르카르뷰, 56위 길 블레이크, 57위 라이언, 58위 와인스타인은 성과는 강하지만 장기 운용 자본 자료가 부족했고 59위 크라우즈는 비교 가능한 자료가 가장 적었습니다.
이 순위는 가중치에 따라 꽤 달라집니다. 회사와 기관 AUM만 보면 달리오, 쇼, 코헨, 플랫 같은 조직형 인물이 강합니다. 현재 직접 운용 여부를 중시하면 코헨과 플랫이 더 올라가고요. 개인 장기 성과를 보면 드러켄밀러, 트라우트, 엘바이스, 길 블레이크가 상승합니다. 방법론과 교육을 보면 오닐, 데니스, 소프, 세이코타, 미너비니, 라슈케가 올라갑니다. 시장 내 직접 거래 규모를 보면 야스, 갤버, 볼드윈, 조리치, 블레어, 헐이 유리하죠. 같은 등급 안에서는 대략 3계단에서 7계단 정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59명 순위에서 제외한 대상도 있습니다. 익명의 수억 달러를 번 트레이더는 규모가 커 보이지만 신원과 회사, 기관, 운용 자본을 확인할 수 없고 인지도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아리키브는 SAC 트레이더들의 정신과 의사이자 성과 코치이고 찰스 포크너는 NLP 연구자이자 컨설턴트이므로 본인의 트레이딩 규모가 없습니다. CRT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 규모와 성과는 중심 창업자인 조 리치의 평가에 주로 반영하고 마크 리치에게 중복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59명을 다시 묶으면 5가지 유형이 보입니다. 첫째는 달리오, 쇼, 코엔처럼 고객 AUM과 기관 시스템을 확장한 조직형입니다. 둘째는 플랫, 야스, 조 리치처럼 자기 자본과 시장 조성을 기업화한 프랍형이고요. 셋째는 드러켄밀러, 코브너, 폴 튜더 존스처럼 거액을 운용하면서도 개인 판단과 위험 관리가 중심인 유형입니다. 넷째는 오닐, 데니스, 세이코타처럼 방법론의 영향력이 자본 규모보다 널리 퍼진 유형입니다. 마지막은 트라우트, 벤더, 비디크처럼 실제 규모에 비해 대외 노출이 적은 유형입니다. 여기서 59명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나옵니다.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조건 더 큰 돈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바이스처럼 전략 수용력을 고려해 자금 유입을 제한한 사람도 있었고 드러켄밀러나 코브너처럼 거액을 운용하면서도 손실 가능성을 먼저 계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AUM의 절대값이 아니라 그 전략이 해당 규모에서 제대로 실행되는지, 손실을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판단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회사 규모에서는 레이 달리오와 데이비드 쇼, 현재 직접 운용 규모와 대중 인지도에서는 스티브 코엔, 프랍 조직에서는 마이클 플랫과 제프 야스, 개인 장기 성과에서는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가장 강합니다. 하지만 이 순위를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1위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AUM과 자기자본, 명목 거래액, 누적 이익, 역사적 영향력을 구분하고 각 인물이 무엇을 확장했으며 무엇을 제한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결국 규모와 영향력은 서로 다른 힘이고 오래 살아남는 능력은 그 둘을 감당 가능한 위험 안에서 다루는 데서 나옵니다. 여기부터는 전체 순위를 확인하는 부록입니다. 1위부터 15위까지 각 인물의 시리즈, 대표 규모 근거, 인지도 해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화면을 잠시 멈추고 표를 확인해 보세요. 16위부터 30위입니다. 트라우트처럼 실제 운용 규모에 비해 대외 노출이 적은 인물, 오닐처럼 방법론의 영향력이 큰 인물, 그리고 현재 규제 AUM이 확인되는 운용자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31위부터 45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회사 매각가, 조직의 누적 이익, 명목 거래액을 개인 AUM과 구분해서 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표의 마지막 열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위부터 59위입니다. 공개된 운용자본 규모가 작거나 비공개인 경우가 많아 대외 성과, 개인 계좌의 복리 성과, 교육의 영향력과 자본 자료 사이의 간극을 보수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기준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7월 18일이며 대표 운용 규모 60%, 인지도와 역사적 영향력 40%를 반영했습니다. 포인트 72, D. Shaw, SIG, 브리지웨이트의 공식 페이지와 SE 폼 ADB를 포함해 원문에 정리된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 추천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규모의 의미를 비교하기 위한 해설 자료입니다.